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과 엔비디아의 맞교환 현실이 됐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 간에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삼성이 본격 합류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HBM3 12단에 이어서 HBM4도 긴밀하게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HBM4는 10나노급 6세대 D램 기반으로 베이스 다이는 삼성 4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속도도 11기가 bps 이상으로 다른 경쟁사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삼성이 그간 뒤처져 있던 HBM 경쟁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핵심은 삼성과 엔비디아가 미래를 보는 상호 의존적 거래에 합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엔비디아 생태계의 입장권을 샀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HBM이 아닙니다. 이건 삼성이 정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엔비디아로서는 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했던 HBM 공급을 삼성으로 이원하게 되면 비용을 포함해서 메모리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삼성의 GPU 구매인데요. 그간 시장에서는 삼성과 엔비디아 간의 전략적 맞교환 얘기가 적잖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삼성의 GPU 구매였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GPU를 삼성이 사들이고 엔비디아가 그 대가로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시나리오를 강하게 시사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이 수년간 엔비디아 GPU 5만 개를 사서 자신의 AI 팩토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한 대목입니다. 이 5만 대는 규모만 놓게 보면 절대 많은 규모가 아닙니다. 한 개 빅테크가 사들이는 엔비디아 GPU만 해도 100만 개 가량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삼성은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처럼 AI 모델 트레이닝 시장을 직접 주도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번 GPU 구매의 이유로 AI 팩토리를 통해서 반도체 개발 양산 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의역해보면 삼성은 5만 대의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AI 칩과 HBM 패키징 사업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GPU 물량이면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리고 AI 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숨겨진 목표, 이면의 목표는 엔비디아 생태계의 실질적인 참여와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생각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란 새로운 고객을 만든 것이고 TSMC에 몰빵된 파운드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카드로 삼성을 선택했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삼성으로선 엔비디아의 호퍼 100, 호퍼 200, 블랙엘 100급의 그 GPU 구매를 통해서 삼성이 엔비디아 GPU 환경을 직접 테스트 운영해보고 AI 반도체 공동개발과 생산 협업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쌓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미 삼성은 자신의 8나노에서 엔비디아가 설계한 닌텐도에 들어가는 칩을 제작 중인데요. 하지만 이건 원론적인 1차적인 수준의 협업입니다. 삼성은 이번 GPU 구매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즉 자신이 만든 HBM과 TSMC가 만든 AI 칩 간 패키징 통합, 더 나아가서는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도 삼성 파운드리가 직접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HBM과 GPU를 함께 패키징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번 거래를 이해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를 다시 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객관적인 판단인데요. 엔비디아는 그간 TSMC 4나노에서 호퍼, 블랙엘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3나노, 2나노 웨이퍼 가격 폭등, 그리고 애플, 퀄컴 등과의 캐파 경쟁, 그리고 미중 규제 전쟁 등으로 삼성 파운드리와 접점을 늘려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이미 닌텐도 스위치용 테라 SoC를 삼성 8나노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블랙엘 100, 블랙엘 200의 보조칩 격이라 할 인터커넥트, 리피터 등의 삼성 4나노, 5나노를 시험적으로
엔비디아가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미 GPU 본칩, 그러니까 메인 다이는 아직까지는 TSMC가 맞더라도 이 패키징용 IO 다이, 리피터, 인티포저 관련 칩 등은 삼성이 이제 담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삼성이 이 정도에서 만족할 캐파의 업체는 아닌 것이죠. 고작 인티포저 그리고 리피터 같은 칩만 만들 업체는 아닙니다. 더 하이 레벨의 협업을 생각하고 5만 대의 GPU를 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웨이퍼 가격이 TSMC 대비 20%에서 30%가량 싸고 수율은 향상되고 있고 iCube 등 패키징 능력도 있고 심지어 HBM까지 공급하는 삼성을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HBM과 파운드리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도 메모리 패키징 병목을 겪는 상황에서 삼성의 통합 패키징 공급은 TSMC 하이닉스 조합을 대체할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산다는 5만 대의 GPU는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가대평가가 맞는데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를 최소 70만 대, 많게는 100만 대 가량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구글도 50만 대 이상 샀습니다. 아마존도 최대 40만 대 가량 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절대 규모는 삼성이 그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5만 대 규모가 갖는 상징적 구매, 전략적 구매라는 해석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반도체 팹, 특히 그 최선단이라는 3나노 팹을 3나노 라인을 하나 짓는데도 30조 넘게 들어가는 게 지금 반도체 업계의 현실인데요. GPU 5만 대면 개당 5천만 원으로 잡으면 하나 2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3조가 채 안 되는 규모인 것이죠. 라인 하나 짓는데 30조 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GPU 구매 규모입니다. 하드웨어 숫자만 보면 혁명적 투자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도 그 이면을 보면 삼성과 엔비디아 간 거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의 GPU 구매가 고객 다변화의 시그널이자 삼성이 자신의 GPU와 더 깊게 엮이게 되면서 TSMC 하이닉스로 공고화된 자신의 공급망 구조에 또 하나의 지렛대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거래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젠슨항의 기분이 매우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 자신의 칩이 다시 거래되는 데 따른 기쁨도 있었겠지만 삼성이라는 지렛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그런 환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젠슨항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